2024년 2월 갑진년 병인월의 월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일간은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의 갑진년 병인월 월운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일간들과 마찬가지로 작년 개묘년의 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의 개묘년은 어땠을까요? 경금에게 작년 개묘년은 감정의 충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시기였다는 거죠.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은 이성과는 정반대에 위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그 상황이 자신에게는 무척 감정적으로 입력이 되었던 시기였거든요. 특히 그 감정을 참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은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더 하고 싶어지는 약간 청개구리 마인드가 상당히 강해졌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투자 같은 거를 한다고 봤을 때 투자는 무척 이성적인 생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해타산을 잘 따져서 해야 되는 건데 투자에도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오를 거야 하고 믿는다든지 그 종목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보다는 감을 믿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의 원국이나 대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는 상황들은 감정적으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황당하게 여겨지고 자신도 이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자꾸 놀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즐거움, 재미 이런 거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귓등으로 듣는 거죠. 나한테 뭐 조언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어떤 정보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는 거부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이 무척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기도 했거든요. 이때 했었던 일을 보면은 오지랖 같은 행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가정적으로는 큰 탈은 없었어요. 사회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사회운이 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회운하고 가정운은 약 그 시소타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운이 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가정운이 올라가고 가정운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회운이 올라가고 그래서 서로가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좋은 시기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는 좀 나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좋거나 동시에 나쁜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이 사회운이나 가정운에 대한 특성도 개인의 그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또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서 이상한 점, 문제 이런 게 무척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이니까 자꾸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운이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뭐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고치라고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간섭하고 하면은 무척 싫어하거든요. 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에서 지금 경금은 작년에 이런 행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이거를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분이 불쾌하기도 하고 해서 사회운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바꾸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면서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못 참거든요. 못 참고 내가 그 사람과 인연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공동체라든지 그 사람과 떨어져서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든지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 퇴사, 이직 뭐 이런 일들을 해보고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모든 일들의 그 원인은 자신이 행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계면을 지나서 이제 갑진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갑진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갑진년은 계면년하고는 완전하게 다르게 이성적이고 또 냉정해지고 이해타산을 잘 따지게 되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이 공동체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무척 계산을 잘하게 됩니다. 23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23년이 엄청 온탕이었다라고 하면은 24년은 완전히 냉탕인 거죠. 냉정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24년 갑진년에는
모든 일이 내 이득하고 관련됐고 그 관련된 일들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도 하고 내 고객, 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누구하고 만나건 간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세상 어떤 사람들을 만나건 간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따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이득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경금 본인은 올해가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득을 보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건 그거는 내가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개묘년의 하반기, 23년의 하반기부터 업무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원래 경금이 그 전까지 하던 일은 좀 대중적이고 넓고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오던 일인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좀 압축적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업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해왔던 업무 스타일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갑진년은 언제부터냐? 그걸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진년의 시작은 병인월부터고요. 병인월은 2월 4일 입춘부터죠. 자신의 일간만 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반복해서 넣고 있습니다. 병인월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23년 12월하고 24년 1월 이때를 지나면서 경금을 둘러싸는 어떤 환경들이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금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주어진다라는 이 말이 조금 더 핵심입니다. 경금이 내가 직접 찾아서 그거를 성취한다 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경금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직장 상사나 누가 시킨다든지 회사에서 뭐 필요로 해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회 운이 좀 좋은 요 갑진년의 운이 이제 조금씩 미미하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작년 개묘년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뭐 좋진 않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월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유지해왔던 그런 역할이 끝나고 새로운 역할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인은 회사, 부서, 그 윗사람, 상사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거부할 수 있긴 해요. 거부가 가능은 한데 내가 이 상황을 잘 따져봤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거부하지 않죠. 거부하지 않고 잘 따져봅니다. 근데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득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인월에 일어나는 어떤 제안이나 그 이동이나 이런 거는 신규 사업장, 신규 사업 아니면 새로운 부서, 새로운 업무 이런 것들을 하라고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새 업무를 하는 곳에서의 역할이 새로 생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바뀌게 되면은 그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 병인월에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게 되는 그 지식 같은 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업무를 해오던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업무 스타일로 전환되는 거죠. 내가 역할을 바꾸고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선배나 후배가 나타나는 시기하고 겹쳐지게 됩니다. 갑자월 을축월에 내 후배가 내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때는 이제 알게 되죠. 을축월이니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얼마 전 혹은 영상이 올라가는 그쯤 해서 이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전까지 해왔던 일의 특성을 후배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쉽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동시에 경금 본인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후배가 돼요. 내 신사업장이든 어떤 새로운 업무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면은 거기에서는 내가 후배예요. 그쪽에 가면은 선임자들이 있거든요. 선임자들은 이 사람들이 선배고요. 내 입장이나 이 지금 새로 생겨난 이 후배 입장이나 사실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선후배가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운하고 올해 운을 조금 섞어서 풀어서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달부터는 핵심만 더욱 간략하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 만세력으로 내 일간이 무엇인지, 그래서 월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